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수요일이고요. 캐대헌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지난해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이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열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북미 비평가들이 주관하는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캐대헌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에다가 주제가상까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병헌, 이정재 씨 주연의 오징어 게임 시즌 3도요. TV 부분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2026년에도 이런 문화예술계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이죠. 행복한 아침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모닝픽,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2.1% 인상이 돼서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 증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 제목인데요. 팔팡이 시작됐다. 한 달 사이에 쿠땡 이용자 수가 10% 가까이 줄면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모닝픽,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 과잉 진료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정하는 자동차보험 선별 집중심사 대상에 침술, 구술, 부항, 약침 등을 한꺼번에 실시해 이른바 세트 청구로 불리는 한의과 다종시술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한방 풀코스로 치료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커피 사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모닝픽은 코스피 신고가 행진인데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500고지를 밟아 새해 첫 3거래일 연속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첫 14만 전자와 역대 처음으로 72만 리스를 고지를 밟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요,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연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2.1%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오는 12월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가 오른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 와중에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용돈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급액이 적어서 인상 소식을 더욱 반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평균 68만 1,600원가량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4,000원이 오른 69만 6천원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 2,50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200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좀 더 커지는데요. 최고액 수급자들의 경우에 기존에 월 318만 5천 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 6만 7천 원가량이 오른 325만 1,900원가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는 만큼 매년 수령액도 오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이달에는 얼마 연금 내십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펼쳐보면은 물가에 연동이 됩니다. 나중에 이만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액수를 딱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연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은 수익률에 더해서 물가 연동까지 해서 더 지급을 하는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에서 한 1%대 아주 낮았기 때문에 인상 체감률이 좀 낮았는데요. 2022년에 5.1%, 2023년에는 3.6% 등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연금의 인상 폭도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체감 물가에 비해서 연금이 찔끔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변동률에 비례해서 내 연금도 오른다. 네. 이걸 또 오늘 알았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혹시 두 분은 식사 후에 꼭 하는 뭔가 있으시죠?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 커피 마시죠. 그렇죠. 네.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네. 사실 어디가 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밥은 대충 먹어도 커피는 꼭 사 마시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값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거는 우울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국가 데이터에 처에 따르면 지난달 인스턴트 커피나 캔커피 같은 커피 가공식품을 반영한 커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8%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편의점 커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카페에서 사 먹는 커피값도 꽤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등에서 사 마시는 커피 외식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4.3%.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가공 커피보다는 조금 좀 적게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소비자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인데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이 한 100원가량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올해부터 가격을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고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아메리카노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00~300원씩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이틀 전에도 또 다른 업체 역시 드립커피 가격을 300원씩 또 올렸다고 합니다. 커피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가 뭡니까? 원두값 상승하고 고환율이 겹친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커피 생산지인 베트남이나 브라질 등에서 이 기후위기나 기후변동들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커피 생산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제 커피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수입업체들이 아무래도 달러 기반으로 커피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수입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건비와 임대료, 컵과 포장재 같은 각종 원부자재 비용도 동시에 오르면서 커피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를 좀 줄여야 될까요? 그러게. 아니 우리가 사람 만나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커피 한 잔 해 이건데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추위에도 걷는 분들 많습니다. 네. 걷기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뭐 골목도 걷고 한강변도 걷고 또 걷기 좋은 길들이 지자체마다 다들 있어서 네. 거기를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땅만 걷는 게 아니고 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 위를 걸어요? 잘 상상이 가지를 않는데 오직 이 겨울에만 걸을 수 있다는 특별한 길 지금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 풍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직 겨울에만 허락된 길, 물위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겨울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코스가 있습니다. 절벽과 물길 사이를 누비는 이색 트레킹 코스. 지금 바로 철원의 겨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윤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울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아래목도 좋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이 겨울을 온몸으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철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코스길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직 겨울에만, 오직 철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탄강 물리길 트레킹 코스. 자연이 빚은 그림 같은 길을 따라 걸으며 마치 물리를 걷는 듯한 특별한 체험은 물론 강과 절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도전할 코스는 이 직탕폭포부터 순담대교까지 총 8.5km의 대장정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물윗길 트레킹의 시작점은 직탕폭포. 폭 80m, 높이 3m로 비록 크진 않지만 일자로 길게 뻗은 위용이 대단하네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정말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은데요.
초미니 폭포지만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폭포 바로 위쪽에는 검은 현무암 돌다리가 있는데요. 수십만 년 전 화산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폭포 소리를 들으며 현무암교를 지나서 강을 따라 걷다 보면 드디어 본격적인 물리길 코스가 시작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티켓 2장만 주세요. 네, 이곳에서 티켓을 끊고 이렇게 팔찌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만큼 정말 겨울철 철원의 최고의 코스라고 합니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도 쌓여 있고 이렇게 물 위를 좀 걷는 느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하고 왔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얼음이 딱 얼었는데 눈이 쌓였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물리길 트레킹 탐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강 위에 이렇게 부교가 떠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느끼며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걸을 때마다 첨방, 첨방 소리도 납니다. 우와! 총 8.5km 구간의 물리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라면 단연 송대소 주상절리 구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와! 여기 앞에 이렇게 병풍처럼 주상절리가 쫙 펼쳐져 있어요. 진짜 그림 같다. 사람이 쌓아 올린 것처럼 자로젠 듯 깎아놓은 기둥들을 보다 보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풍경 속으로 들어온 듯합니다. 이 주상절리를 가까이서 보니까 이 정교한 게 더 가까이서 잘 느껴지고요. 정말 자연이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주상절리 길을 걷다 보면 정면으로 송대소 협곡이를 가로지르는 180m의 현수교, 은하수교가 나타나는데요. 이 다리는 그 이름처럼 강물 위에 떠있는 별빛의 길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직접 한번 걸으면서 느껴봐야겠죠? 우와, 여기 앞에는 유리바닥인데요. 한번 밟아볼게요. 우와, 아래로 한탄강이 다 보여요. 우와. 여기 왼쪽으로는 주상절리도 보이고 저기 오른쪽으로는 눈이 쌓인 모습도 보여서 정말 겨울 철원의 매력을 한가득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요, 우선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주상절리가 여기가 가장 멋있어요. 은하수교를 건너면 바로 앞에 특별한 전망대가 보입니다. 횃불을 형상화한 횃불 전망대인데요.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전망대 진짜 커요. 여기 걸어 올라갈 줄 알았더니 편하게 엘리베이터가 또 있네요. 엄청 높다. 이름처럼 철원의 역사와 평화를 밝히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와, 여기 앞으로는 이렇게 철원 평야도 이렇게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다 보입니다. 한반도의 중앙 철원에서 밝은 횃불을 상징하는 이곳은 전망대까지의 높이 45m, 횃불까지의 높이 53m인데요. 그 숫자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45m는 1945년 광복, 해방의 의미가 있고요. 저기 53m의 의미는 1953년 정전협정, 그 의미가 있고, 이 주 기둥이 네. 16개예요. 6.25 참전국이 16개국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망대 같지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횃불 전망대. 그 의미를 알고 보니 왠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보면 저기 북쪽 땅이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안 보고 가서 너무 아쉬워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트레킹 코스를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지에 다다랐는데요. 오늘의 도착지인 순담 계곡까지 왔는데요. 오면서 조금은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우와! 지금 놓치면 7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한탄강 물리길.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정리해 봅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올해도 연예계 이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죠. 이 세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2026년 새해 병원연에 인사드리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도 연예계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붉은 말처럼 아주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연예계 이슈 집요하게 파헤치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예, 연예계 화제의 단신부터 갑니다. 업 앤 다운 시간입니다. 네, 2026년 대망의 업앤다운 1월 첫째 주 키워드는요. 다운에만 2개가 있습니다. 안성기 별세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실체가 있는데요. 먼저 안성기 별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안성기 씨의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5일 오전 9시경에 우리가 모두가 사랑했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74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4시경에 자택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간식이었다고 해요. 이제 쓰러졌는데 심정지 상태로 자택 인근의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받았지만 6일 만인 1월 5일에 결국은 이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제 안성기 씨 생일이 1월 1일이었거든요. 우리한테 알려졌던 보도로 알려진 건 31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또 생일이었고 그런데 아드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곁에 아내분하고 차남이 있었어요. 이 장남은 미국에 있었는데 부랴부랴 왔는데 한국에 2일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아드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안성기님께서 시간을 붙들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해서 아내와 두 아들이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빈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현장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화계에 또 별이 하나 떨어지는 건 친구이지만 그래도 영화계의 큰 별이잖아요. 잘 가라는 가서 편안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서 너무 훌륭하고 저희들이 평생 존경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필 씨 모습 보셨죠? 중2 때 조용필 씨가 전학 오면서 중2 때부터 이어진 60년 지기 우정 친구분이었고요. 그리고 박중훈 씨는 칠수와 만수,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스타까지 여러 작품 함께했던 정말 절친 후배였고요. 그리고 박상원 씨는 고인이 생전 직전까지 생전에 맡고 있던 신영균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원 씨가
누구보다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고 안성기 씨가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 안성기 씨는 2019년도죠. 혈액암 판정을 받은 뒤에 투병을 하다가 2020년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기검진 중에 6개월 만에 재발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해온 결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 이 5일 전까지만 해도 이사장으로 있었던 이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의 회의를 직접 진행을 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라고 전해졌었는데요.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고인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정말 건강하자.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고 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화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요. 대중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특히 안성기 씨 하면 정말 국민 배우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영화계의 산 증인으로 존경을 받아온 분인데요. 영화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크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의 연기 인생이 69년이에요. 만 이제 5살의 황혼열차라는 김기영 감독 영화에 이 아역으로 데뷔를 해서 7살에는 10대 반항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연기가 좋아서 문교부 우수국산 영화상에서 소년 연기상, 해외에서도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에서도 소년 특별 연기상을 받았었고 학업에 전념하고 군복무하고 이런 동안 한 9년 정도 연기 쉬었다가 다시 성인 배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평생 2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하셨는데 놀라운 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만큼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나 다시 영화 찍을 거야 하면서 운동하고 회복에 전념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유명을 달려서서 더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 연기 활동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스크린쿼터 사수하려고 뜨거울 때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학생들한테요 여름방학에 이렇게 영화 학교를 열거든요. 그 캠프 떼약볕 아래서도 아이들과 함께 그 막 단편 영화 만드시면서 미래 영화인들도 키우셨던 그런 분. 이런 공로들을 다 인정해서 정부가 금관 문화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네, 덧붙여서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따뜻했던 고 안성기 씨인데요. 미담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 윤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추운 날씨에 스태프들을 직접 자리로 불러서 난로가에 안내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또 배우 김상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신인 시절 모두가 무시할 때 안성기 선배님만 인사를 받아주셨다라는 미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 안성기 씨가 왜 국민 배우이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인지 이 작은 일하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고인을 향해서 이 후배들은 SNS를 통해 추억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시연 씨는 어릴 적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항상 존경한다라고 했고요. 정은표 씨도 과거 함께 했었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우리 젊은 날에서 함께했던 황신혜 씨도 과거 영화 포스터 등을 게재하면서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죠. 고인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후배 이정재 씨, 정우성 씨 등이 운구를 맡았고요. 또 고인의 길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배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작품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이 넓은 세대, 이 세대를 넘어 아주 깊은 울림을 준 안성기 씨의 고 안성기 씨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일찍 가셨어요. 네. 네, 안성기 씨. 예, 우리는 또 영원히 추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주시죠. 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실체인데요.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으로 갑질 의혹 그리고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나래 씨의 소식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직장 내 괴롭힘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나래 씨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좀 나온 건가요? 네, 지난 2일 채널 A의 단독 보도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지난달 18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이 진정서를 이 매니저들이 제출했다는 겁니다. 노동청이 공개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진정서 내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는데 이 해당 내용 알려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이제 두 매니저가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겠다. 이런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와 이 고용자라는 이 우월적 관계,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이건 또 직장 내 괴롭힘하고 또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요,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지시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이 근무 조건이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모두가 행위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생생하게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주장한 내용은 개인적인 심부름 그리고 공개적인 질책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이 진정서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남성과 특정 행위를 해서 원치 않는 장면과 소리를 강제 인지하게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해당 행위 도중의 행동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런 행동이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상황이 맞는지는 또 후에 더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른 박나래 씨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6일에 저희 이제 행복한 아침에서도 공개드렸지만 저 영상이 있죠. 이 영상 이후에 어떠한 발언이나 해명하지 않고 그냥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또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어떠한 발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됐으니까 이 노동청이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조사 결과를 내느냐 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운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은영 씨가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 아, 새해가 되면은 늘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죠. 바로 집회비가 내려와. 하늘에서 좀 제발 돈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인데요. 글쎄 실제로 이 일확천금을 팬들에게 나눠준 그런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오나의 2026 행운의 황금손 스타인데요. 바로 첫 번째 스타는요. 본인이 행운 그 자체인 배우 박하선 씨 그리고 가수 영탁 씨 준비해봤습니다. 박하선 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박하선 씨가 왜 미스이즈 복권인 겁니까? 네, 지난 11월 말입니다. 박하선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화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달 말에 박하선 씨가 복권 추천 방송에서 직접 추천 버튼을 누르는 황금손으로 출연을 했죠. 소속사 매니저가 마침 이때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려 3등에 당첨을 했습니다. 당첨금만 100만 원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박하선 씨가 또다시 SNS를 통해서 또 다른 당첨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박하선 씨가 돼지 꿈을 꾸고 나서 복권을 구매했는데 4등에 당첨이 됐대요. 그러니까 5만 원에 당첨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정도면은 방송용 황금손이 아니라 정말로 이 황금손, 실제 황금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나였어야 해요. 그 지인이 나였어야 해요. 아마 이런 생각들 보시는 분들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나 옆에 연예인 지인 없는데 어떡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인 아니어도 그냥 이 황금손의 위력을 널리 퍼뜨린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가수 영탁 씨입니다. 영탁 씨가요. 정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데 4년 전에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했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노래 부르나 다 부르는 게 아니라 룰렛 돌려가지고 그 제목에 꽂힌 그 가수가 노래 부르기로 했는데 어머나 영탁 씨가 3번 연속 자신의
노래 제목, 신곡 노래에다 딱딱딱 꽂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곡 홍보가 됐는데 이때 너무 잘 이렇게 행운이 있다 보니까 DJ가 어떤 행운의 숫자 좀 불러주세요 했는데 딱 6개는 아니고 7개 보너스 점수 번호까지 7개를 불렀는데 세상에 그중에 4개가 그 주의 로또 당첨 번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를 듣던 분들이 영탁 씨를 믿고 많이 샀나 봐요. 왜냐? 바로 그 전주보다 이제 4등 이 당첨자 장수가 15,000장 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탁 씨는 그때 정작 자신이 불러준 번호로 복권을 안 샀나? 안 산 거죠. 원래 본인은 믿지 못하죠. 원래 제가 부른 거는 사지 않잖아요. 영탁 씨는 그리고 평소에도 복권을 전혀 구매하는 이 타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게요. 이 영탁 씨가 냈었던 신곡의 제목이 전복 먹으러 갈래였거든요. 근데 전복하면 또 생각나는 곳이 있죠. 바로 완도잖아요. 이 노래의 인기에 힘입어서 실제로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복 광고 모델까지 발탁이 됐는데 완도군 농수산물 중개 이 온라인 쇼핑몰 전복 판매량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동기간에 466%나 이 판매량이 치솟았다고 해요. 본업인 가수 활동으로도 이 모델 자리까지 꿰차면서 이 행운을 거머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기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영탁 씨가 좀 원래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의 희생이 뒤에 있답니다. 영탁 씨가 본인이 직접 밝힌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건물 3층에서 떨어져서 이 다리가 뼈 조각이 30조각 이상. 근데 사실 제가 안동에 사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이때 오랫동안 영탁 씨가 병원에 있었고 양쪽에 목발 짚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요 어머니가 공무원이셨는데 어떤 이제 흔히 이제 뭐 새해 전 본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뭔가 자꾸 눈앞에 제가 신령이 이렇게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럼 아들이 계속 다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 무속인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탁 씨가 정말 크게 다치자마자 스스로 공무원의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 무속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나 위해서 엄마가 지금 무속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또 막 저작권료, 막 행사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집을 사드리는 효도로 그 또 은혜 갚음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뿌듯했겠네요. 자 다음 황금손 발표해 주시죠. 네, 용안을 보기만 해도 복권이 턱턱 당첨된다는 놀라운 간증글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행운의 남신 하정우 그리고 변우석 씨.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물론 두 분의 얼굴만 봐도 하루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을 같은 곳에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연의 주인공들이 있거든요. 어디일까요?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변우석 배우님. 우리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이 당첨자가 변우석 씨를 본 그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거 방송국 근처 아닐까요? 아니 맛집이겠지. 주로 우리 맛집에서 보고. 맞아요.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꿈속인데요. 저도 꿈속에서 변우석 씨 가끔 보거든요. 변우석 씨 얘기부터 하자면 지난 6월입니다. 동전으로 이렇게 긁는 즉석 복권 1등에 당첨돼서 20억 원을 수령한 당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첨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아내가 꿈을 꿨는데 큰 행사장에서 변우석 씨가 후광을 비추면서 등장해가지고 경품 행사를 막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내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경품과 함께 변우석 씨가 내 아내를 포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좀 기분이 묘한데 싶어서 복권을 샀더니 무려 1등 20억 원에 당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우석이 내가 더 팬인데 우리 꿈에도 나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우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기다려. 내가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 센스 있게 팬들을 설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정우 씨도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정우 씨는요. 근데 또 복권, 실제 복권보다도 대한민국의 실제 뭐 거의 현실판 복권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준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지난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요. 동탄에 땡땡
팬캐슬 무순위 청약 29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행운의 사나이가 바로 접니다. 근데 어젯밤 꿈에 배우 하정우 씨가 저에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면서 이 손편지 주는 꿈을 꾸고 청약에 그냥 떡하니 당첨된 거죠. 하정우 씨 제 꿈엔 언제 나타나시나요? 야, 아니 청약에서 294만 대 1의 경쟁률. 294대 1도 아니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 때는 2024년 정말 29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홈페이지마저 마비시켰던 그 당시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에 빛나는 그 아파트 청약이 있었는데요. 요게요, 당시 시세가 이미 14억에서 16억에 형성이 돼 있는데 요 분양이 애초 처음 최초 분양가 그대로 5억 원 미만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머 이거 당첨만 되면 이미 벌써 3배가 돼. 이런 대박 청약이었는데 뭐 정말 뭐 알 수 없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하는 인물 우리 은영 씨가 읽어준 그 분이 아니 내가 하정우 씨가 써준 손편지 받고 이 대박 청약에 내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러자 또 누리꾼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청약 넣을게요. 저에게도 손편지 써주세요. 또 어떤 분은 저 8시에 조기 지침해서 다음 날 8시까지 12시간 잘 테니까 아무 때나 저 손편지 써주세요. 막 이런 글들을 올리자 우리 또 하정우 씨도 센스 있게 네 제가 손편지 또 써드릴게요. 이런 센스 있는 답장을 댓글을 올렸죠. 이 하정우 씨는 이 부동산 쪽 꿈이 나다. 본인도 이쪽으로 잘하잖아요. 그렇죠. 연예계에서는 사실 소문난 부동산 귀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원도를 포함해서 서울에서는 송파구, 종로구, 서대문구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만 4채가 넘습니다. 게다가 2013년도에 27억 원에 매입한 잠원동 주택이 50억 원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 73억 원에 매입한 화곡동의 건물도 119억 원으로 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얻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이 재산만 합쳐도 4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정우 씨 또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인데요. 지난해 14번째 개인전을 마쳤어요. 하정우 씨의 이 그림 한 점의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략 한 2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타고난 재능이 저는 복권 당첨만큼이나 굉장히 부럽거든요. 네,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황금손 스타 이제 딱 한 명 남았는데 누구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을 아주 크게 뜨셔야 됩니다. 2026년 행운을 안길 황금손개의 지존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연예인 여러분 모두가 정말 좋은 운을 저로 인해서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마법일 테니까요. 보십시오. 뭐지? 78장 우리가 뽑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이 우와! 전부 아이 그러지 마! 아이 그러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마술사 최현우 씨였습니다. 저 마술은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이미 뭐 최고의 마술사 아닙니까? 이미 최고의 마술자죠. 세계 유수에 대해서 상도 받았고 그런데 최현우 씨가 마술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두 속으신 겁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재주가 있는데 바로 복권, 그 동행복권 그 번호 6개를 정확히 딱 맞추는 거예요. 2015년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속임수 아니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요 여기 지금 복권 하나 사뒀거든요. 라이브로 번호 딱딱딱 맞춰봤는데 어머나 1등 13억 5천만 원의 주인공 본인이 했던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현우 씨 또 이런 거 불러주는 날 없나요? 아니 실제로 이 이후에 최현우 씨의 이 SNS에 DM이 한 하루에 100개씩 쏟아진대요. 다음 번호도 알려주세요. 저도 살게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한번 보내볼까 했었는데 그런데 당시 최현우 씨보다 더 난리가 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권회사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복권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항의 전화, 메일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이거 최현우랑 같이 입을 맞추고 혹시
혹시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보낸 건데 최은우 씨 역시도 이 복권회사에서 고소설이 돌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우 씨는요, 아니다, 이거 그냥 마술에 불과한 거다라고 손사래를 쳤고요.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복권 발매 단말기에 회차가 마감되는 그때인 토요일 오후 8시 이전에 번호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최은우 씨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로 그게 보이나? 근데 어쨌든 최은우 씨의 이 예언 마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네, 6년 후인 2021년에 또 실시간 라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또 6개 번호가 딱 맞고 1등 번호였어요. 달랐던 건 최은우 씨가 복권을 사두지 않았고, 사두지는 않았지만 6개를 정말 또 맞춘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최은우 씨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복권 사지 않고 1년에 200권 넘는 책을 보면서 경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주어지는 걸까요? 새해 모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경제책 200권을 읽으면 복권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아유, 놀라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올해는 황금손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를 보이고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 1.1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기온입니다. 다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차이가 없겠는데요. 밤사이의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 대관령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은 1도에 그치겠고요. 대전과 전주가 5도, 광주와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대체로 흐립니다. 오후까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대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약한 눈이나 비가 조금 지나는데요.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건조한 날씨 속에 수분 섭취 및 건강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다고 해도 여전히 쌀쌀하죠. 그럼요. 풀렸다고 해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또 날도 건조하다고 하니까요. 수분 섭취 잘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너의 세상 Save next 채널